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3강 1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기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연기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또 6월 17일부터 17, 18, 19, 20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저녁 7시 반이고 토요일은 2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장소는 남천동의 액터스 소극장입니다. 여러분 액터스 소극장을 쳐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제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은 예약을 하고 와서 봤으면 합니다. 온 학생에는 보너스 점수를 주겠습니다. 오지 않는 학생은 벌점은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온 학생들은 제가 보너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배우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우는 마음이 실리고 호흡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채 이유와 과정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외운 대사를 그냥 하는 질러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호흡,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등등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흡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사를 질러대기. 말을 알아듣고 꾸준히 역의 내면을 느끼며 자기가 맡은 역할의 내면이 무엇인가. 또 자기를 변화시켜가며 그래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자기 습관이 굳어 경혹해 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극은 삶의 예술이고 진지하고 겸손하며 성실한 사람의 빛이 무대에 남습니다. 연극은 삶의 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배우들은 이렇게 진지하고 겸손해야 되며 성실한 삶의 사람의 빛이 무대에 남아서 관객들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배우는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보지는 않고 귀로 들어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을 할 때 귀로 한번 들어보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연기적 내면이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숨과 혼이 어디에 있는가? 진실한가? 꾸며대는가? 연극을 오래 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관상쟁이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편견도 있지만 그것이 연극의 재료가 됩니다. 핵심은 간단한데 느끼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배우 본인이 인식을 못하면 연출자를 따라서 또 연출을 읽어야 되겠죠. 천천히 깊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해보고 혼자라도 자기 연기의 세부를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저 역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해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역을 인식하게 된다면 서서히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강연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그런 어쨌든 실력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은 이미 정해진 감정으로 이해하며 단순한 감정으로 표현내는 어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말은 물론 내면의 갈등이 드러나는 일종의 행동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들이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으로서의 연기가 있고, 자기 자신의 심정을 듣는 독백적 기능도 있고, 의지나 결단 등 다음 행동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과거를 여기로 끌어오는 회상적 기능도 있고, 작가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구절도 있고, 상황이나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이전에 내 마음의 흐름이 가는 방향을 정확히 찝어내야 됩니다. 호흡은 그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대사의 의미와 논리를 꼼꼼히 살피면서 대사를 씹어뱉고 즐기면서 해야 합니다. 느껴지지도 않는 감정, 외운 감정을 억지로 몰입하면 이상한 패턴의 대사투가 생겨 매너리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지로 몰아간다면, 또 몰입한다면 이상한 대사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기의 절제와 절도, 우리가 연기는 어느 정도는 절제도 해야 될 겁니다. 감정이 막 엄청나게 빠져나가서는 안 되겠죠. 자기의 연기가 전 장면을 걸치했다고 봅시다. 자기 연기의 최대 폭발 지점을 클라이막스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정을 쌓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지점까지를 계산하여 앞 장면에서는 그 폭발의 부시가 조금씩 드러나지만 다 터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펑펑 터지면 연기를 잘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잘하는 연기는 마음에 무엇이 와 닿는데도 나타나는 형태를 절제합니다. 그 마음속과 나타나는 형태가 대비되어 관객에게 절제해야 합니다. 연기에 있어서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감정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사를 할 때 틀에 박힌 감정을 억지로 토하려고 하니까 몸도 굽고 목도 걸리고 대사투도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정에 앞서가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다 감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은 미리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감정이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상대에게 반응하면서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감정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감정은 안개와도 같아서 말하면서도 변합니다. 고체 덩어리가 아니고 기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배우는 평소 혼자 연습할 때 대사의 맛과 음률, 의미 등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무릇 평소 혼자 연습할 때 대사의 맛과 음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억양에서 강조하는 어떤 단어에서 심지어 말의 의미에서도 감정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연극도 결국 정해진 약속 안에서 행해지는 예술이므로 그 장르에 따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합격, 불합격 이유를 결정하는 것인가라는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배우입니다. 또 하나는 필자와 가까운 콘텍스트를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불가사의한 콘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극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상대 배우와 관계 속에서 자신력의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감정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저러한 느낌으로 매일매일 변화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극을 받아 연기할 수 있게 연기해야 될 겁니다. 내 연기, 내 감정에만 치우쳐 상대에 가는 대사의 끝부분을 유의해야 할 겁니다. 몇 마디의 대사가 같은 의미, 같은 감정 영역으로 묶여 있다면 뒷부분같이 감정을 연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감정이 상승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극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상승해 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상력과 감성이 가닿도록 깊이 꼼꼼히 생각하고 자기 행동이 정당하고 절실해질 때 기다리며 왔다 할 때 대사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듯한 연기는 몸도 목도 경직되고 색깔 없는 대사를 만들어내며 상대와 액션, 리액션 없이 조악하고 산만한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연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만든 대사투와 감정의 자신을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기자는 작품의 핵심 초목표는 무엇인가를 항시 명심해야 합니다. 콘텍스트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콘텍스트의 엇갈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콘텍스트를 지키려면 문맥이 됩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콘텍스트로 사용되고 있지 등이 일반적 사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텍스트란 개개인이 사용하는 언어 내용과 범위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테마가 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 있는 자신의 세계관에 어떠한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가 뭐죠? 혼돈이 있었죠. 그 혼돈은 아무것도 이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혼돈이 어둠과 빛으로 나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물이 탄생했듯이 이런 혼돈 속에 있는 것에 질서를 주는 겁니다. 혼돈 속에는 자기의 세계관에 어떤 형태를 주는 것이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마는 쉽게 말해서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술의 기본적인 구조를 세계 혹은 인간이 한가운데 있고 한쪽 편은 만드는 쪽, 표현자가 있으면 다른 편에는 받아들이는 쪽, 관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관계에서 만드는 쪽에게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해 테마가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이 근대 예술, 근대 연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대 예술의 기본 구조는 테마와 이를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그것을 세계나 인간에게 투영하여 관객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는 테마를 위한 발판입니다. 근대 이전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오곡풍양, 간의 안전이라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정기적으로 서로 확인해야 할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작가의 개인적 테마나 사상을 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근대 예술의 특징적인 행위입니다. 작품의 테마를 제대로 자연스럽게 전달한 작가가 좋은 작가이며 작가의 테마를 제대로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작가이며 좋은 관객이다.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근대예술에 비해서 현대예술, 즉 현대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전하고 싶은 것, 즉 테마가 사라져 버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극은 단순한 의미에서 선전의 수단이 아닙니다. 현대 연극은 이러한 점의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현대 연극의 특징이라면, 하지만 표현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 연극이 정보 전달이 아니란 거죠. 작가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연극의 수단이 이제 근대오면서 현대오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단지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의 전달이 아니라 이제는 작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현대 연극의 특징이라고. 자, 표현하고 싶은 그 욕구란 무엇일까요? 그 욕구는 바로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혼돈된 생각에 어떤 형태를 부여하여 바깥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 즉 세계를 그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가 무엇인가, 혼돈된 생각에 어떤 형태를 준다는 거죠. 창조는 혼돈된 것에 형태를 줘서 질서를 갖게 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표현의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자연적이면서 인위적인 세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기술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의 욕구는 거기에 있으며 오직 그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연구의 역할은 이렇게 나에게 보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대 연구의 특징은 표현하는 데 있고 나에게 보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기술하는 것도 비슷하겠죠. 세계라는 것은 나와 피조물 또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 역할이에요. 연구의 역할은 나에게 있는 보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이라는 기존의 가치관과 특정 사상이나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적어도 그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하여 후퇴시킨 형태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그 노력의 양식이야말로 필자가 생각하는 현대 연구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또 있는 그대로 세계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들의 연구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는 뭐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정신의 진폭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마음이죠. 정신의 진폭입니다. 정신의 폭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연극의 표현 구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놓쳐버리고 혹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인간의 미세한 정신의 진폭으로 진폭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한 인생의 정신의 진폭을 드러내는 것이 연극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물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데 있겠죠. 또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표현 구조, 특히 현대 연극은 표현하고 싶다고 했었죠. 이 표현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미세한 정신의 진폭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끝났네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연극은 있는 그대로 내 세계를 보는 거고 또 이렇게 정신의 진폭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라는 게 쉽지 않겠죠.
말을 해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연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행동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연기는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극을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